빅매치 이정후 베르스 야마모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베르스 LA 다저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빅매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맞대결, 이정후 대 김혜성 한일 맞대결. 이정후 대 야마모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쟁탈전. 서부지구의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대 LA 다저스 볼거리가 정말 풍성한 경기입니다. 오해가 없어야 하고 어디든 뭐 이겨도 좋다고 해버리면 오히려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본래 다저스의 팬임에도 불구하고 이정후를 집중적으로 응원했던 만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다저스를 잡으면 70경기에 1위가 바뀌게 됩니다. 과연 샌프란시스코가 다저스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정후가 야마모토를 상대로 도쿄 올림픽처럼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정후는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김혜성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우투수가 나오는데도 로버츠 감독이 김혜성을 벤치로 시작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이 다저스에 있을 때부터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감독인데 결과적으로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2번이나 시켰고 10년째 감독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감독이겠죠. 김혜성 벤치 논란과 이정후의 생각. 김혜성이 벤치인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타율이 무려 3할 9푼 1리입니다. 64타수 25안타입니다. OPS도 1점대에 가깝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무안타 경기를 했다고 해서 타율이 무너진 것뿐입니다. 강속구도 잘 치고 밀어쳐서도 안타를 치는데 팀의 승리를 불러일으키는 선수를 뭐가 부족하다고 벤치입니까? 콤포토라는 1할 타자를 더 우선해서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인터뷰를 통해서 다 뜻이 있을 거다 라면서 속상해하지 않고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 전에 이정후는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혜성에 관해 어떻게 말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냥 대단하다. 상황이 쉽지 않은데 이걸 이겨내고 로스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친구지만 존경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이정후와 김혜성은 키움 시절에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고 끈끈한 친구입니다. 이정후는 다저스전을 긴장은 안 된다. 그냥 똑같은 3연전 치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경기인 것은 맞지만 너무 의식하면 잘 안 될 수도 있다. 선수들끼리도 어느 팀이든 다 똑같이 하자고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정후의 현재와 기대, 내재. 이정후는 아직 2할 7푼대 타율입니다. 지금은 딱 몸값 정도만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추신수, 강정호보다는 임팩트가 좀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타율은 대부분 5월에 다 까먹은 것이고 6월에는 성환도 다시 살아나서 언제든 4월 활약과 같은 기록도 기대가 됩니다. 선발 라인업 및 경기 진행 멜빈 감독은 이날 이정후를 시작으로 아다메스, 라모스, 스미스, 플로레스, 윤슈미트, 야스트렘스키, 피츠제럴드, 키즈노 순으로 타석에 서게 되었고 다저스는 오타니, 무키베츠, 프리먼, 윌 스미스, 터스카이, 에르난데스, 먼시 패스, 콤포트, 곽현수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우승팀을 가리는 경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야구 팬들이 주목하는 완전 빅매치입니다. 첫 경기 에이스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평균 자책점 2.56의 로건 웹과 2,000.5의 야마모토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투수진에서 다저스보다 앞서고 타자는 다저스가 훨씬 더 강합니다. 양팀 투타 대결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정후가 첫 타석에 섰습니다. 이정후는 이전 경기에서도 그러더니 초구
95마일 패스트볼. 존 안에 들어오는 걸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2구째. 이정후는 존 안에 들어오는 커브볼을 과감하게 타격을 했는데 100마일에 가까운 타구 속도로 잘 맞았는데 2루에 있던 곽현수가 깔끔한 수비로 막아내면서 이정후는 첫 타석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에 깜짝 놀란 상황이 일어났는데 아다메스가 야마모토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터뜨린 겁니다. 홈런은 맞았지만 다저스는 그냥 조용했습니다. 1점 정도야 그런 느낌이었죠. 실제로 이 경기가 1대 0으로 끝날 거라고 예상할 팬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저스도 2회에 점수를 내면서 1대 1로 동점을 만들고 경기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심판 판정 논란과 경기 향방. 그런데 이 경기에서 초반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데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이 역대급으로 이상하면서 투수와 포수, 감독 코치 모두 불만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게임데이에서 보면 분명 라인에 걸쳤는데 주심의 라인 기준이 바뀐 건지 야마모토가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있으면서도 민망해질 정도로 오심이 심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야마모토가 안쓰럽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는 3회에 발생합니다. 야마모토가 못 던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정후가 선두 타자로 나섰는데 한 차례 볼 판정의 이득을 보면서 볼넷으로 선두 타자가 출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콜이 되어야 하는 공들이 계속 볼을 선언하면서 이제 로버츠 감독이 참지 못하고 강하게 불만을 터뜨렸고 심판 판정 때문에 벤치 클리어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심해도 좀 너무 심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더니 야마모토도 멘탈이 붕괴되면서 가운데 한복판을 던질 수도 없고 존을 찾다가 결국 볼넷이 혹하면서 만루까지 되어버렸습니다. 타석엔 6번 타자 슈미트가 올라왔습니다. 야마모토 투수가 그래도 실력은 있는 투수였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꽂았고 2구째에도 같은 구종으로 같은 위치에 공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볼로 선언을 한 겁니다. 야마모토는 매우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이 빅매치가 그냥 코미디 경기로 변모한 것 같았습니다. 주심이 매우 일방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편 같았습니다. 그리고 3구째 야마모토는 자신의 주무기인 스플리트를 선택했는데 슈미트가 본인도 놀라버린 어스윙이 나오면서 데뷔 최초 말로 홈런을 쳐버리면서 순식간에 5대1로 벌어주고 말았습니다. 야마모토는 글러브를 바닥에 내팽개쳐버리려고 하다가 참았고 이후부터 로버츠 감독은 거의 경기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사실 3회에 이미 주심과 맞짱을 떠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응원하면서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중계진은 야마모토가 최소 8개 정도는 스트라이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이 주심이 메이저리그 평가에서 95점을 받는 매우 신뢰가 높은 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황당하죠. 이정후의 타격과 경기 결과 이정후도 이 상황 때문에 득점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후는 정말로 타구의 질은 다 좋았는데 수비에 막히면서 안타를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곽현수에게 다 막히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강습구의 곽현수가 공을 떨어뜨리면서 이정후의 안타가 나올 뻔했는데 곽현수가 곧바로 송구가 이어지면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정후는 6회에도 타석에 섰는데 좌완 99마일까지 던지는 투수를 상대했습니다. 야마모토가 5회를 채우지 못하고 100의 위계의 공을 던지고 강판되고 말았습니다. 평균 자책점도 당연히 치솟았죠. 5대1로 흘러가고
로건 웹은 7회까지 등판하면서 1실점으로 호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1실점도 다저스가 주자 3루 상황에서 플라이볼이 나올 때 야스트렘스키가 송구도 완벽했는데 퇴근 후에 공이 떨어지면서 점수를 내줬었던 것입니다. 로건 웹은 7이닝 1실점이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에르난데스에게 솔로 홈런을 맞으면서 평균 자책점이 소폭 오르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와의 대결에서 전날 3점 이상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역전패를 당했던 팀입니다. 다저스가 포기할 리가 없죠. 하지만 이정우가 아쉬운 타격을 하듯이 오타니도 4타수 무안타 2삼진을 기록하면서 팀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냥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심판이 샌프란시스코를 너무 좋아하거나 일본인 야마모토를 극도로 싫어해서 샌프란시스코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샌프란시스코가 1위까지 오르게 되네요. 남은 두 경기에서도 다저스 눌러보자.